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팥죽들 오늘 드셨어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준비돼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여기에요? 네. 여보세요. 정 기자는 저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네. 이따가 저녁 때 와서 드시고 가라고. 네. 자 정치하러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뭐 코로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몇 명이었죠 신규 확진이? 오늘은 926명. 그러면은 네, 입니다. 닷새 연속으로 어제까지 1000명대였는데 네. 엿새 만에 900명대로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엿새 만에 900명대로 떨어졌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그 2,15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어제 영시기준 확진자가 1,097명이 나왔거든요. 이 코로나19가 한국에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날이 됐는데 그랬죠. 하지만 뭐 이 오늘 926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 수치가 이 지난 주말 검사자들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평일에 대비해서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 누적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은 지 불과 11일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정확한 신규 확진 수는 요일상 수요일쯤 되는 게 네네. 그게 정상 그 신규 확진 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좀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정부 입장은 수치상 개선이 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조금 줄긴 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아직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따져보면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다 이런 진단도 가능한데 재감염 지수 또 감염 경로 확인 또 휴대폰 측정을 통한 이동량 등을 보면 그래도 조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치상 약간의 개선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겠는데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그래도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고비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전문가 몇 분들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약간 개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성탄절 이때가 아마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준비하시면서 별도로 취재까지 다 하시는군요. 네. 이거 뭐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예. 당연히 주실 줄 알았죠. 야, 파란 사탕. 네. 잡히는 대로. 네. 양적으로 많이 주시죠. 아니에요. 아니. 아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입장은 이제 3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네네. 이렇게 연말 특별 방역 대책을 선포하는 걸로 가겠다는 거 아니?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이게 뭐 그냥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생산 제조업의 일부까지 멈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한 203만 개 업종이 올스톱 돼야 된다는 거예요. 3단계로 네네.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조치가 그러니까 내려지게 함부로 되는 건데. 이거 올릴 수가 없네. 마지막 단계니까. 그렇죠. 뭐 더 이상 단계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미리도 격상을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격상을 할 때 효과가 또 반감된다라는 네. 고민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 3단계로 가게 된다면 2, 3일 전에 국민들한테 예고를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제 핀셋 방역을 새로 한층 강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인 2시에 발표가 됐는데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수도권 3개 시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모레 0시부터 적용이 되는데 모레 0시. 네네 그렇습니다. 오. 이 기간 동안 그 수요일 날부터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0시, 그러니까 화요일 자정, 수요일 0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이 기간 동안 뭐 동호회나 송년회, 뭐 직장 회식 같은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가 되고요.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를 허용하기로 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4명 이하로만 만나라 이런 얘기가. 네네. 저희 TBS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3명, 4명 이하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옆에 스튜디오에서 너무 많으면은 이 분산해서 네. 그 게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지금 상황은 체감상 5명이네요. 왜요? 정상훈 기자가 2인분씩이라 두 분이 2인분, 저 1인분에서 네. 여보세요. 네. 저기 배 수장님, 네. 해외는 지금 다른 나라 유럽, 미국 이쪽 뭐 대단하죠. 심각합니다. 백신이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로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0세의 마그릿 키넌 할머니였는데 접종 당시에 90세였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91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느슨해진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이 접종되더라도 이 백신의 속성 자체가 달라지는 변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내 기업도 제모 기업이 계속해서 백신을 개발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임상 실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지금 네. 저 보도 전문 채널에서 마침 그 런던의 뭐 특파원인지 교민. 무슨 네네. 목사님 현지 교민 런던 교민을 화면 영상으로 연결했네요. 네. 그래서 런던 잉글랜드 남동부를 전면 봉쇄했다. 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변종이 확산되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영국발 여객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는 갈 수가 없고 화물 비행기만 허용하는 지금 수준으로 지금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네.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못 했다는 들어옵니다. 얘기죠. 독일의 경우에도 화물기만 영국으로부터 영국발 비행기가 화물기만 허용이 되는 수준으로 통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변종이 더 확산이 빠르다 네. 이런 또 이 코멘트를 네, 네. 좀 했네요. 전파력이 지금 70% 이상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종 코로나가 전염력이 70%나 네. 높다는 거예요. 네, 아, 네. 나 이거 더 빠르게 변해. 심각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마스크가 지금 우리 국민들도 백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백신이 빨리 수급되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철저한 방역이 더 최우선입니다. 다만 이 독일 보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변종이라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르긴 하지만 치명률이 더 높아지거나 또 백신이 안 듣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독일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 아까 안도의 말을 좀 전해준 정상근 기자. 아이고, 역시 파란 소식만 말. 정성근 아이고, 기자가 감사합니다. 의학 전문 기자네요. 네. 자, 백신 상황은 어때요? 우리나라 뭐 빠르면 2월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 정세균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가 어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늦어도 3월에는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오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 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임박을 하긴 했지만 1분기에 공급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1분기 내에 접종은 어렵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돌연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나갈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언을 해왔는데 네. 서울시장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안 나간다고 했었죠. 왜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뭐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했었는데 오. 어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이유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승리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대선을 포기하고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 후보 네. 이거를 강조하던데 근데 야권 하면은 지금 여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럼요. 한 당밖에 없고 네. 정의당도 야권인데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보수 단일화죠. 보수 네. 단일화. 공식적인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대할지 또 단일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사표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호칭만 사용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여하튼 안철수 대표로 결정이 되는 셈이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별도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양당이 합의한 방식대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단일화 공식이 될지 이 부분은 아직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도 검토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죠 지금. 또 국민의힘은 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개개인별로 뭐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야권 연대를 하자 이렇게 뒤이어서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서울시장 출마자 중에 안철수 의원 그 대표는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 두고 네. 그래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충돌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아니 우리도 야당인데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우리 단일 후보를 내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야권을 그럴 때 야권의 의미가 주로 국민의힘 또 추가하면은 이제 국민의당 정도인데 사실 이게 마땅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후보 네. 또는 보수 야권 단일화 후보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역시 뭐 배종찬 소장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취재를 또 잘하시잖아. 네, 안 대표한테 좀 전화 좀 해서 네. 이 야권 단일 후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연결할까요? 네, 돼요? 네. 지금 바로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114로 걸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래요, 민주당? 민주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서울시당 보궐선거 기획단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선거마다 출마하는 정치인이다라면서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 그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서 이 서울 시민들의 민생이 걸린 선거를 분풀이, 화풀이용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 K 뚱코벨 배승찬 소장 시사전문 뚱물 정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정을 또다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날 또 열린다고요? 가장 연기되는 중요한 배경은 국민의힘이 좀 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왔던 더불어민주당이긴 한데 이미 법률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후보 추천위원이 한 명이 부재 중인데 임정혁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았던 추천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퇴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현 변호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추천위원을 구성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도 네. 지연작전 아니냐. 그런데 결정적인 누구의 말?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더 여유를 가집시다. 이렇게까지 서두르게 되면 야당에서 더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8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 되면서 28일로 한 차례 더 연기가 됩니다. 네, 절차의 민주성 이거 네네. 이런 얘기겠죠. 그 김봉현 씨가 그 검사 술접대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가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박훈 변호사가 공개를 했는데 이 네. 박훈 변호사는 이 자료가 이제 공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 김봉현 씨가 그 룸사롱 접대를 받고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남호 검사가 이 김봉현 전 회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모 씨를 통해서 후배 검사들하고 술자리를 할 테니까 주점에 예약을 하고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봉현 씨가 실제로 뭐 이 검사 후배들과 술자리를 위해서 뭐 어떤 그 식당을 예약을 하고 또 이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접대 비용이 한 3시간 정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공소장이 맞다면은 이 김봉현 씨가 이 남호 검사하고 해당 술자리,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진 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었는데 이 남호 검사가 김봉현 씨한테 이런 부탁을 할 정도였으면은 그 이전부터 이미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500만 원
네네. 그 술 접대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네. 그 전에 100만 원 접대를 또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남호 검사라는 사람한테 네, 그 새로 후배들하고- 나온 얘기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김봉현 씨한테 그 자리를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후배들하고 오늘 어디서 술 먹을 테니까 당신 나와서 술값 좀 내 이렇게 된 모양이죠. 네. 그렇죠. 네. 참. 뭐 그래요? 자기 돈을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그 택시기사 폭행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 차관이 되기 전의 일인데 뭐 변호사 시절인데 이제 술을 먹고 택시에 탑승을 해서 자택에 이제 도착을 했겠죠. 근데 이 술에 취했으니까 이제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이 아이 내리세요 다 왔어요 이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네. 술에 깨면서 아이고 에라 뭐 이렇게 했던지 그 당시의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역사를 잡았다는 네. 거죠. 네. 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멱살 네. 잡았던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폭행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택시 기사는 이 처벌 불원서라는 것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내사 종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그날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 자체가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네, 이제 내사 검찰한테 이제 의견을 보낼 수 있죠. 근데 이거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아시타비 네. 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렇죠. 비판을 했어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런 표현인데 예. 사실 이 사자성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용구 차관이나 또는 변창흠 이 국토교통부 내정자나 왜 이렇게 본인의 허물은 못 보느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면서 아시답이다. 일종의 우리말로 풀이하면 내로남불인 거죠. 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가 되냐. 이걸 아시탑이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사자성어니까 4개요. 4개. 이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뽑은 네. 2020년 사자성어죠.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데 과거에도 우리가 뭐 지록 위마 같은 네.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아시타비는 예, 내로남불이 이 한자의 사자성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탑이. 네. 네. 그렇군요. 사자성어 하면 역시 뭐 정상근 기자죠. 맞아요. 올해 네. 2020년의 사자성어. 좌고우면. 네, 좌고우면 네. 뭐죠? 왼쪽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네. 네, 유행어는 살이 있네. 살이 있네. 내자네요 그것도. 자 마지막으로요.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일부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했다고요? 네, 이 검찰이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이 포스터 제1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서울대 그 연구 진실성 센터가 검증을 했을 때도 사실 1저자 이 등재 논문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4저자 등재 논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검찰은 그 1저자 등재 논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이 4저자 등재 포스터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외국 학회나 외국 대학 입학 관련 자료로 제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관련 그 문서가 오면 검토를 해본 후에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